무문관 제5칙 향음상수. 야, 이거 내가 풀라고 말이야 끼깅대는 거 생각하면 참 아직도 몸살이 쳐진다. 저녁에 밤에 들어가서 문 딱 잠그고 불 문은 딱, 왜 잠그셨어요? 어? 선생님 문은 왜 아, 잠그셨어요? 누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 아, 방해받. 방해받지 않으려고 문 딱 잠가놓고 불 딱 끄고 말이야. 불은 또 왜 끄셨어요? 어? 좀 빛이 나니까 말이야. 아, 빛이 조금 이렇게 좀 거슬리. 거슬리지. 그러니까 눈을 안정이 되는 건 캄캄한 데서 안정이 되잖아요. 아, 예. 그러고 이제 그 침대 위에 더 올라가지고 발 딱 동개고 허리 딱 펴고 딱 앉아가지고 이제 본참 공안을 말이야 여기 딱 올려놔. 에? 본칙. 황엄 스님이 말하기를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손은 나뭇가지를 거머 잡지 않고 발은 나무를 디디지 않고 있을 때 나무 아래에 사람이 있어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면 물은 사람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대답하자니 떨어져 죽을 터이니 이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딱 이제 내 이거 환하게 다 아니까 모르는 것만 이걸 가지고 딱 속으로 딱 이렇게 하게 되면 꽉 맥혀 그냥 꼼짝달싹도 못해요. 이런 때가 있었어요. 매일 밤에 말이야. 생각의 모두에서 현상을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궁지를 만나면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갈림길에서 능선으로 갈 것인가 계곡길을 택할 것인가를 생각으로 결정하려고 하면 능선길은 확 트인 기분을 만끽할 수 있어 좋으나 한편으로는 계곡길의 아늑한 분위기를 맛볼 수 없어 생각의 이원성에 걸려 쉽사리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는 능선길로 갈 것인가 계곡길로 갈 것인가라는 선택하는 생각을 비우고 무작정 걷다가 보면 발이 가는 대로 가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가 없는 바에는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감각에 의지한다 이 말이야. 생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하겠다 이 말이야. 발이 결정한다는 말은 그런 말 아니에요. 어느 길을 선택하여도 손해보지 않을 일인데도 생각의 모드에서는 꽉 막혀 어쩔 줄 모릅니다. 양자택일을 하려는 생각을 비우면 감각의 모드가 됩니다. 감각의 모드가 되면 편안한 가운데 몸이 저절로 알아서 합니다. 육체에서 일어나는 맞서는 두 가지 생각을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면 두 가지 생각이 텅 비어져 문제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문제 자체가 사라지면 뭐 생각의 모드가 아니죠? 에? 무슨 모드요? 이게 감각의 모드라는 거예요. 이 감각의 모드가 돼도 된 줄 모르니까 이거 참 희망이 없다. 이 공안을 맞아 양자택일의 생각이 돌아가 답답하고 괴로워지면 생각의 모드인 상태이고 마음이 비워져 물음이 사라지면 감각의 모드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매달려 있으면 생각이 모드지. 그걸로부터 자유로우면 이미 감각의 모드 아니에요. 그렇지? 생각의 허구성과 욕심에 끄달리지 않는 진일보한 깨어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자,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우리는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디딜 곳이 전무한 허공 중에 있는 몸입니다.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디딜 곳이 전무한 허공 중에 있다 이 말이요. 우리 몸이요? 지금요?
지구에 있다고 하지만 지구도 허공중에 있으니까 결국은 허공중에 있다고 봐야지. 봄 50일 무문관 제5칙 향엄상수 본칙 향엄 스님이 말하기를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손은 나뭇가지를 거머잡지 않고 발은 나무를 디디지 않고 있을 때 나무 아래에 사람이 있어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면 물은 사람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대답하자니 떨어져 죽을 터이니 이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생각의 모두에서 현상을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궁지를 만나면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갈림길에서 능선으로 갈 것인가 계곡길을 택할 것인가를 생각으로 결정하려고 하면 능선길은 확 트인 기분을 만끽할 수 있어서 좋으나 한편으로는 계곡길의 아늑한 분위기를 맛볼 수 없어 생각의 이원성에 걸려 쉽사리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는 능선길로 갈 것인가 계곡길로 갈 것인가 라는 선택하는 생각을 비우고 무작정 걷다가 보면 발이 가는 대로 가면 그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감각의 모드. 감각의 모드로 가라 이 말이거든. 어차피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가 없는 바에는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손해 볼 일이 아닙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여도 손해 보지 않을 일인데도 생각의 모드에서는 꽉 막혀 어쩔 줄 모릅니다. 양자택일 하려는 생각을 비우면 감각의 모드가 됩니다. 감각의 모드가 되면 편안한 가운데 몸이 저절로 알아서 합니다. 육체에서 일어나는 맞서는 두 가지 생각을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면 두 가지 생각이 텅 비워져 문제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공안을 맞아 양자택일의 생각이 돌아가 답답하고 괴로워지면 생각의 모드인 상태이고 마음이 비워져 물음이 사라지면 감각의 모드로서 생각의 허구성과 욕심에 끄달리지 않는 진일보한 깨어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자,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우리는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디딜 곳이 전무한 허공 중에 있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소리 들었자마자 그냥 해탈이 되어버리네. 어떤 소리요? 발 디딜 자리도 없고 손으로 거머쥘 데가 없는 허공 중에 있다 지금 현재. 네. 이래 되어버리니까 그냥 안심인명이네. 지금 현재 향엄상수의 이 사람 자체다? 여기에 대한 답이지 뭐 그래. 그렇지. 그래 감각 모드가 착 돼버린 거지. 감각 모드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양자택일의 문제로부터 걸리지 않는 거지. 봄 50일 무문관 제5칙 향엄상수 본칙 향엄 스님이 말하기를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손은 나뭇가지를 거머잡지 않고 발은 나무를 디디지 않고 있을 때 나무 아래에 사람이 있어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면 물은 사람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대답하자니 떨어져 죽을 터이니 이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생각의 모드에서 현상을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궁지를 만나면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갈림길에서 능선으로 갈 것인가, 계곡길을 택할 것인가를 생각으로 결정하려고 하면 능선길은 확 트인 기분을 만끽할 수 있어서 좋으나 한편으로는 계곡길의 아늑한 분위기를 맛볼 수 없어 생각의 이원성에 걸려 쉽사리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는 능선길로 갈 것인가, 계곡길로 갈 것인가 라는 선택하는 생각을 비우고 무작정 걷다가 보면 발이 가는 대로 가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바에는 감사합니다. 어차피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가 없는 바에는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여도 손해보지 않을 어느 길을 선택하여도 손해보지 않을 일인데도 생각의 모드에서는 꽉 막혀 어쩔 줄 모릅니다. 양자택일 하려는 생각을 비우면 감각의 모드가 됩니다. 감각의 모드가 되면 편안한 가운데 몸이 저절로 알아서 합니다. 육체에서 일어나는 맞서는 두 가지 생각을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면 두 가지 생각이 텅 비어져 문제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공안을 맞아 양자택일의 생각이 돌아가 답답하고 괴로워지면 생각의 모드인 상태이고 마음이 비워져 물음이 사라지면 감각의 모드로서 생각의 허구성과 욕심에 끄달리지 않는 진일보한 깨어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자,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우리는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디딜 곳이 전무한 허공 중에 있는 몸입니다. 봄 50일 무문관체 5칙 향엄상수 본칙. 향엄스님이 말하기를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손은 나뭇가지를 거머잡지 않고 발은 나무를 디디지 않고 있을 때 나무 아래에 사람이 있어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면 물은 사람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대답하다니 떨어져 죽을 터이니 이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생각의 모두에서 현상을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궁지를 만나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갈림길에서 능선으로 갈 것인가 하지 못합니다. 꼼짝달싹 하지 못합니다. 갈림길에서 능선으로 갈 것인가 계곡길을 택할 것인가를 생각으로 결정하려고 하면 능선길은 확 트인 기분을 만끽할 수 있어서 좋으나 한편으로는 계곡길의 아늑한 분위기를 맛볼 수 없어 생각의 이원성에 걸려 쉽사리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사리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는 능선길로 갈 것인가 계곡길로 갈 것인가 라는 선택하는 생각을 비우고 무작정 걷다가 보면 발이 가는 대로 가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바에는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여도 손해보지 않을 일인데도 생각의 모두에서는 꽉 막혀 어쩔 줄 모릅니다. 양자택일 하려는 생각을 비우면 감각의 모두가 됩니다. 감각의 모두가 되면 편안한 가운데 몸이 저절로 알아서 합니다. 육체에서 일어나는 맞서는 두 가지 생각을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면 두 가지 생각이 텅 비어져 문제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공안을 맞아 양자택일의 생각이 돌아가 답답하고 괴로워지면 생각의 모두인 상태이고 마음이 비워져 물음이 사라지면 감각의 모두로서 생각의 허구성과 욕심에 끄달리지 않는 진일보한 깨어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자,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우리는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디딜 곳이 전무한 허공 중에 있는 몸입니다.
봄 50일 무문관 제5칙 향엄 상수 본칙 향엄 스님이 말하기를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손은 나뭇가지를 거머잡지 않고 발은 나무를 디디지 않고 있을 때 나무 아래에 사람이 있어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면 물은 사람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대답하자니 떨어져 죽을 터이니 이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생각의 모드에서 현상을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궁지를 만나면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갈림길에서 능선으로 갈 것인가 계곡길을 택할 것인가를 생각으로 결정하려고 하면 능선길은 확 트인 기분을 만끽할 수 있어서 좋으나 한편으로는 계곡길의 아늑한 분위기를 맛볼 수 없어 생각의 이원성에 걸려 쉽사리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는 능선길로 갈 것인가 계곡길로 갈 것인가 라는 선택하는 생각을 비우고 무작정 걷다가 보면 발이 가는 대로 가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도 없는 바에는 감사합니다. 어차피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가 없는 바에는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여도 손해보지 않을 일인데도 생각의 모드에서는 꽉 막혀 어쩔 줄 모릅니다. 양자택일 하려는 생각을 비우면 감각의 모드가 됩니다. 감각의 모드가 되면 편안한 가운데 몸이 저절로 알아서 합니다. 육체에서 일어나는 맞서는 두 가지 생각을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면 두 가지 생각이 텅 비워져 문제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공안을 맞아 양자택일의 생각이 돌아가 답답하고 괴로워지면 생각의 모드인 상태이고 마음이 비워져 물음이 사라지면 감각의 모드로서 생각의 허구성과 욕심에 끄달리지 않는 진일보한 깨어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자,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우리는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디딜 곳이 전무한 허공 중에 있는 몸입니다. 봄 50일 무문관 제5칙 향엄 상수 본칙 향엄 스님이 말하기를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손은 나뭇가지를 거머잡지 않고 발은 나무를 디디지 않고 있을 때 나무 아래에 사람이 있어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면 물은 사람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대답하자니 떨어져 죽을 터이니 이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생각 모드에서 현상을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궁지를 만나면 꼼짝달싹 하지 못합니다. 갈림길에서 능선으로 갈 것인가 계곡길을 택할 것인가를 생각으로 결정하려고 하면 능선길은 확 트인 기분을 만끽할 수 있어서 좋으나 한편으로는 계곡길의 아늑한 분위기를 맛볼 수 없어 생각의 이원성에 걸려 쉽사리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는 능선길로 갈 것인가 계곡길로 갈 것인가 라는 선택하는 생각을 비우고 무작정 걷다가 보면 발이 가는 대로 가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가 없는 바에는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여도 손해보지 않을 일인데도 생각의 모드에서는 꽉 막혀 어쩔 줄 모릅니다. 양자택일 하려는 생각을 비우면 감각의 모드가 됩니다. 감각의 모드가 되면 편안한 가운데 몸이 저절로 알아서 합니다. 육체에서 일어나는 맞서는 두 가지 생각을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면 두 가지 생각이 텅 비어져 문제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공안을 맞아 양자택일의 생각이 돌아가 답답하고 괴로워지면 생각의 모드인 상태이고 마음이 비워져 물음이 사라지면 감각의 모드로서 생각의 허구성과 욕심에 끄달리지 않는 진일보한 깨어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자,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우리는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디딜 곳이 전무한 허공 중에 있는 몸입니다.
봄 50일 무문관 제5칙 향엄상수 본칙 향엄 스님이 말하기를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손은 나뭇가지를 거머잡지 않고 발은 나무를 디디지 않고 있을 때 나무 아래에 사람이 있어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면 물은 사람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대답하자니 떨어져 죽을 터이니 이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생각의 모드에서 현상을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궁지를 만나면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갈림길에서 능선으로 갈 것인가 계곡길을 택할 것인가를 생각으로 결정하려고 하면 능선길은 확 트인 기분을 만끽할 수 있어서 좋으나 한편으로는 계곡길의 아늑한 분위기를 맛볼 수 없어 생각의 유연성에 걸려 쉽사리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는 능선길로 갈 것인가 계곡길로 갈 것인가 라는 선택하는 생각을 비우고 무작정 걷다가 보면 발이 가는 대로 가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가 없는 바에는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여도 손해보지 않을 일인데도 생각의 모드에서는 꽉 막혀 어쩔 줄 모릅니다. 양자택일 하려는 생각을 비우면 감각의 모드가 됩니다. 감각의 모드가 되면 편안한 가운데 몸이 저절로 알아서 합니다. 육체에서 일어나는 맞서는 두 가지 생각을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면 두 가지 생각이 텅 비어져 문제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공안을 맞아 양자택일의 생각이 돌아가 답답하고 괴로워지면 생각의 모드인 상태이고 마음이 비어져 물음이 사라지면 감각의 모드로서 생각의 허구성과 욕심에 끄달리지 않는 진일보한 깨어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자,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우리는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디딜 곳이 전무한 허공 중에 있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도 저한테 선택장애자라고 그러거든요. 결정장애자. 그러니까 맨날 생각의 모드라는 게 이렇게 궁지에 맨날 몰리고 이럴까 저럴까에 맨날 이 패턴대로 계속 살았던. 이런데 이제 걸리지 않고 척척 그냥 거미줄 차고 나가듯이 말이야. 자유롭고 놓을 정도가 돼야 돼요. 이걸 보니까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가 구체적인 의미죠. 맨날 이렇게 걸리고 살면 생각의 모두. 근데 결국 생각으로 무조건 거의 죽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각으로 그냥 결국. 근데 우리는 거의 이제까지는 생각으로 살아왔거든요. 생각으로 살지. 생각이 네, 주인이야. 예. 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자체는 이렇게 유연성으로 나를 헤매게 만들어. 아주 욕심쟁이고 말이야. 네, 양쪽 그렇게 다 만들어버렸어요. 손에 하나도 안 몰락하다 보니 네. 손에는 혼자 보고 있. 네. 감각이 확실히 잡으면 자리를 잡으면 생각을 부여 쓰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항상 감각 모두의 상태가 되어 있다는데 생각이 앞서 있어가지고 항상 이원성으로 시달리니까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감각 모두를 확실히 잘 잡으면은 생각을 또 쓸 때는 써야 하니까 우리 생각 없이 또 못 살잖아요. 생각 없이 못 옵션 살니까 필요할 때는 감각 모두를 확실히 잡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대단히 우리가 미위치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아닌가. 제가 보기에도 이게 지금 항검상수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있다거든요. 이제 말로 구업을 짓지 어떻게 말하면 말로 업을 짓지 말라는 그런 뜻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도 들어가네요. 이거는 자꾸만 사령분별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멀어져가 공부에서 멀어져 가니까 이 상태를 그냥 딱 해가지고 꼼짝 달싹 못하는 걸 겪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아무렇지도 않을 건가를 자정을 해야 돼요. 네? 언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북한산 다닐 때 그 능선길로 자주 다니던 곳인데
갈 때마다 걸려. 이번엔 능선으로 갈까, 계곡으로 갈까. 그 대부분에 가는 난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걸 하긴 하지만은, 또, 능선길로 가야 되겠다고 하면은 말이야. 또 이놈이 계곡으로 가자는 생각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거기 가면 말이야, 이 물도 흐르고 말이야, 이 잔잔하고 아늑한 길을, 그걸 못 보잖아! 막 들고 일어나요. 그러면 이라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게요. 갈 때마다 그런 문제에 봉착해. 그래가지고 일부러 가, 거기서. 그래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머리로 안 되니까 발에다 맡기더라고. 발에다 딱 맡기니까 턱턱 가가지고 발이 말이야. 아무 데나 턱 걸어가는데 그게 그냥 내 갈 길이야. 딴 데를 쳐다보지도 않고 갈 정도가 됐어. 그러면 난 이 공간을 푼 거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공간이네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때 척 차고 나가는 거야. 그때 이게 감각이 모두 많이 갈 수 있는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면 또 그런데 이게 좀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이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참 그럴 때 진짜 그 모르는 자리 그 들어서는 입장 그 입장으로 가게 된다고 만들까요? 모르는 자리 딱 들어선다. 거기서 다 느끼고.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이가 안 돼. 결정을 하면 또 딴 놈이 말이야 지랄하고 말이야. 일로 가려면 또 딴 놈이 어미트 된 놈이 또 지랄할 뿐이야. 일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요.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살기가 고달픈 삶이다 이 말이야. 고달픈 인생. 예. 저는 이거를 뭐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매일마다 겪고 있는 상황이라 딱 오네 진짜. 그래 매일매일 그 고통을 앞에 서지 말고 척하니 거미줄 걷지 말고 척하니 그냥 통과해버리라고. 공부해가지고 그때 써먹지 어디 써먹어. 그럴 때 써먹는 거고. 예. 선생님은 이거 딱 해서 마지막 이걸로 해서 그냥 편안해져 버렸네. 이걸 못 가가고 가셨으면은 굉장히 갈등이 심했을 건데, 마지막에 내가 항상 이렇게, 이런데 매달려 있다. 그걸 딱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향없으니까. 요거를 음미해봐, 요거를. 제일 끝머리. 자,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이거 말로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 네. 요 경지를 한번 맛을 보란 말이요. 응? 안심이명이잖아. 네. 안심이 그러니까 네. 이게 공안이네. 딱 풀어버린 거네. 다른 걸로는 물로 풀 수가, 손으로 편할 수가 잡거나 없잖아. 발을 디딜 곳이 전무한 허공 중에 있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것도 없고. 아니, 거기가 이만큼인데 우리가 전체에서 그냥 매달려 있다 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남이 매달리는 그게 거. 아니라 밑에 이거를 어디? 보라는 거잖아요. 이미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디딜 곳이 전무한 허공 중에 있는 몸입니다. 그렇지, 사실이니까. 이것을 느껴보면은 진짜 편안해져 버린 것 같은데. 그 무심자리를 그냥 대뜸 그냥 맛을 봐버린 거지. 맛을 볼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모든 만난을 헤쳐나가는 거야. 근데 무심이 있으면은 이제 갈등을 안 일으켜지. 네, 그렇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이 일어나도 아무 조그만 거. 아까 갈등. 거미줄 걷어 붙이고 가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네. 거지. 그러면 순식간에 만약에 거미줄이 쳐져 있으면 순식간에 이 텅 빈 자리로 그냥 해버리는 겁니까? 생각 모드를 감각으로? 감각의 모드로 척하듯이 쓰지 그게 부리고 쓰는 거야. 감각의 모드로 오른손을 내밀 것이냐 오른손을 쓸 것이냐 이거 마음대로 하듯이 생각의 모드로 할 거냐 감각의 모드로 할 거냐를 정신만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거미로 확 쳐버릴 수 있는 오, 그런 능력. 기가 막히게 빠르지.
눈 깜짝할 새야 저지. 읽어야 양자택일의 문제를 읽어야 그냥 무식으로 그냥. 그냥 그러니까 도인이 좋다는 거야. 도가 좋다는 거야. 좋네요. 네. 밀도 양단이라는 거예요? 칼 양쪽으로 기어오는데. 생각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맨날 그 말이 일도양단이란 말이 그 말이요. 네. 양쪽으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서 한 큐에 그냥 잘라버려. 계속 벌어지지. 수습할 수도 없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저 경지로 말하는 무심의 대무심의 경지라. 감각의 모대의 경지라. 예? 이게 이미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디딜 곳이 전무한 허공 중에 있는 몸입니다. 이게 자체가 이 허공성, 그 허공성 대무심이지. 대무심자리 예. 감각. 이제 이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완전히 몸이 깨지지, 몸이 아니 허공으로 되어버리니까 완전히 현타 대자이로 되어버리니까. 너도 이제 감상력이 대단한데 이제는. 응? 자꾸 읽으니까 뭐 발전하는 것 같아. 하여튼 이 양자택일이 선생님한테 골몇 번 뭐 그 능선길 뭐 이런 거 들어도 잘 안 들어왔는데 완전 내 문제라고 딱 들어오네요. 생각 못하고 감각 못하고. 두 번 다시 이런 문제에서 쩌쩌면 쫄짱부가 돼서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평생을 그렇게 이보다 좀 못한 일에서 쩔쩔맸잖아. 아, 그렇지. 조그만한 게 아니거든. 예. 그때 쫄짱부라 가는 거야.